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기출문제집 워크북 1번 컷 특강 23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통신의 자유 부분을 볼 거예요. 177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육군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전화 사용을 통제했다. 이것은 남자분들이라면 다 공감을 하실 건데 이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대 배치받고 나서 이제 전화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 신병훈련소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전화 사용이 통제가 됩니다. 5주 정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2번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야단을 자유로 이용해서 의사소통할 권리이고 이러한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이 된다.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이고 3번인데요. 국가기관에 서신 발송할 때 우리가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이것은 이제 불법이나 탈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에 서신을 발송한다고 하면서 범죄 물품을 빼돌린다던가 아니면은 국가기관에 대해서 교도소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당했다고 거짓말 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4번이 너무 쉬운데요. 검사나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우리가 중대한 범죄 계획이나 실행인 등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다. 이 부분이 틀리겠죠. 반드시 이 부분이.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178번인데요. 1번 우리 통비법에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사용해서 청취할 수 없습니다. 2번은 합헌 판례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국가기관은 장관의 인가 없이 감청 설비를 보유 사용할 수 있죠. 이것은 이러한 어떤 국가기관이 어떤 장치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 정보가 공개가 되면은 국가기관의 활동이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헌 판례니까 침해된다고 볼 수가 없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3번인데요. 통신의 일방적인 속성으로는 당사자 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성을 들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이 이제 여러분들 헌법에서는 패킷 감청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헌법에 위반이 되는데 이것은 쭉 읽어보면은 인터넷 개선 감청이 이 집행 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헌법에서는 패킷 감청 판례가 왜 헌법에 위반이 되냐면은 이러한 조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는데 일단 패킷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헌법 위반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게 되는데 어쨌든 헌법에서는 패킷 감청이라는 말이 나오면 판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 된다라고 푸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법원 판례를 공부하면 알겠지만 패킷 감청이 아예 전면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하다. 근데 어떠한 절차라든지 아니면 불복, 의견, 제출 기회 이런 것들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져있는 상태가 헌법에서는 헌법에 위배가 된다라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질문이다. 179번을 한번 읽어보죠. 1번 우리 미결 수용자가 금지처분을 받았네요. 그래서 금지처분은 운동 금지 빼고는 거의 다 합헌이라 그랬다. 그래서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것인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인데요. 옛날에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를 다 처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옛날에 그러한 긴급조치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3번인데요.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핸드폰, 휴대전화 이 체결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인임을 확인하게 한다. 그래서 전기통신 역무 제공 핸드폰 이러한 체결 단계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대포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통신의 자유를 제한을 하겠지만 뭘 안 한다? 침해는 안 하겠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4번은 쉽죠.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다. 이번 시간에는 통신의 자유만 간단하게 빨리 볼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녹화가 잘 되고 있고요. 180번인데요. 우리 마약류 사범인 미결 수용자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변호인이 아닌 자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녹음 녹화해도 헌법 위배되지 않겠죠? 그래서 변호인인 것이랑 녹음 녹화하는 거랑 그 다음에 변호인 아닌 사람이랑 녹음 녹화하는 거랑 항상 비교를 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터넷 해석 감청이죠. 감청. 이것은 우리가 그 진행 중인 것에 대한 간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중간에 듣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압수수색은 이미 완료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해석 감청은 압수수색과는 그 목적이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지엽적인 지문인데 인터넷 해석 감청이라는 게 우리가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문이 조금 어렵게 틀리게 나왔습니다. 3번은 전체적으로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4번인데요. 우리가 4번에서 제일 빨리 봐야 될 단어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 이 기지국 사건이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어떤 헌법적으로는 되게 쉽게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지국 수사 사건도 아까 패킷 감청처럼 아예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광범위한 정보를 취득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불복 절차나 아니면 의견 제출의 기회 등을 전혀 주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빠르게 패킷 감청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기지국 수사라는 말이 나오면 위헌 판례 물어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마지막으로 통신의 자유를 끊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1번은 맞죠.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은 개인 간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번은 위헌 키워드죠. 통신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서 총 연장 기간 또는 총 연장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아 버리니까 계속 연장해가지고 통신 제한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규정이다. 그래서 이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통신의 비밀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뭔가 엿듣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휴대전화를 체결하는 단계에서는 휴대전화 통신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는 국가가 막 엿듣는 건 아니죠. 그래서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아직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인데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 녹음한 녹음 테이프에 대해서 한 검증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답은 2번으로서 여러분들이 쉽게 골라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풀어볼 건데 그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